안녕하세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주연입니다. 지난 2005년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그 시간이 길다고 보면 또 길 수도 있고 짧다고 보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음악영화제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 장마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영화 이야기와 영화제에서 만난 화제의 인물들 그리고 진프의 미래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이 패널 6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여러 문제적 인물들과 함께 왔는데요. 칸느와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봉준호 감독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영화 감독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을 찾아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또한 독일,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주한 대사들도 가족들과 함께 개막식에 참석하는가 하면 2019년 아시아 영화음악상 수상자인 대만의 인강 감독과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음악 감독이었던 이테베 시니치로 음악 감독 등 국제 영화계의 거장 음악 감독들도 제천을 찾아 영화제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제인 만큼 다양한 배우를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다양한 영화를 통해 국민 배우로 자리 잡은 배우 박중훈 씨뿐만 아니라 친숙한 얼굴의 다양한 배우들이 매년 제천을 찾아 청풍명월의 도시 제천을 영화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봄날은 간다의 허준호 감독과 조성우 음악 감독이 오랜 시간 집행위원장으로 자리하며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헌신해왔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무대 위에서 영화제를 빛내주는 명품 배우와 감독들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빛을 내준 진풀이도 있었는데요. 음악영화제에 성공적인 그리고 많은 관객분들이 와서 즐겁게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긴장도 되는 것 같고 네, 떨려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공식 명칭인 진프에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프리가 더해진 진프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는 관객 모두가 자유롭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타계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탈리아 출신으로 1928년에 태어난 그는 1955년부터 영화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는데요.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를 비롯해 지난 55년간 수많은 명곡을 남겼습니다. 영화 음악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시네마 천국과 미션도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대사보다 더 큰 울림이 되고 때로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영화는 더욱 풍부해지고 빛이 났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다녀가셨습니다. 위원장님 어떠신가요? 그동안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인상에 남으세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네, 그렇죠. 워낙 만나기 힘드신 분들을 이곳에서 저도 이렇게 많이 만났고, 그런데 그래도 뭐 한 명을 꼽으라면 작년도까지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이끌어왔던 허준호 전 집행위원장이 네. 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지만 허진호 전 집행위원장은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좀 국제화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이런 네트워크로 그 해외의 유명한 그 감독님들 또 배우분들, 음악가들 부분들을 초청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허진호 감독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작업도 하셨잖아요. 네. 네. 한재권 음악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음악 감독님도 제천 영화제와 쭉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너무 많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데 네.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화음악가를 꿈꾸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분 중에 거장 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그 말년 작품을 쭉 해오셨던 이케베 시니치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번 오셔서 저희 또 특강도 한번 해주시고 했는데 네. 일단 이미 이제 70이 넘으신 나이에 그렇게 이제 오셔서도 끊임없이 음악가로서의 고민하시고 뭐 계속해서 정진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로 가슴 깊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동료이시면서 또 선배이시니까 그렇죠. 같은 작업을 하시면서 또 네.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분이고 영화 음악 하면 우리가 누구나 떠올리게 되는 거장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얼마 전 타계한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저도 뭐 최근에 방송에서 엔니오 모리꼬네 특집 방송을 했는데요. 이 한재권 음악 감독님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화 음악 하시니까 엔니오 모리꼬네 같은 경우 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그날 돌아가신 날은 펑펑 울었고요. 아, 네네. 뭐 하루 종일 뭐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고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맞아요. 그런 생각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음악가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러브 어페어, 뭐 시네마 시네마 천국. 파라디소, 네. 뭐 미션, 미션의 네. 그 가브리엘스 오보의 테마 그렇죠. 뭐 이런 것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분의 전성기, 초창기의 음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굉장히 재밌으실 거예요. 이분께서 그 작업하신 영화가 한 500작품 넘는다고 하니까요. 사실 평생에 걸쳐서. IMDb를 찾아봤더니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799개를 와. 800개에서 하나 모자라는 작품을 작업을 하시다가 그랬군요.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셨으니까 사실 우리가 귀에 익어서 알고 있는 그 영화들은 너무 손에 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작품들인 거죠. 지금 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엔니오 모리꼬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율만 들으면 아, 이 음악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여러분께 많은 기쁨 또 감동을 주신 분인데요. 안상훈 감독님은 어떠세요? 어떤 작품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그 롤랑 조페 감독님의 그 미션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영화의 그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 그 지역에 이제 오는 선교사를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풀숲에 숨어서 이렇게 활을 겨누면서 이렇게 둘러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 그 가브리엘 그 신부님이 그 자기를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오보에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 주제가를 이제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뭐 덜덜덜 떨면서 하다가 그쵸. 이제 진정해서 이렇게 곡을 뽑아내는데 이제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쓱 나와서 활을 이렇게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만큼은 영화에서 그 음악이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딸려오는 게 아니라 음악이 이제 그 영화 극을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상황만큼은 정말 그 영화 음악의 힘, 진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 나중에 또 이제 그 멘도자 신부가 막 이렇게 막 폭포 기어 오르고 막 고행을 하는데 지난 이제 삶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는 좀 더 이제 유려하게 그 장엄하게 이제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나오는데 그때는 저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이제 화면을 멘도사 보면서 신부와 그렇게끔 만드는 그런 정말 어떤 장면과 음악의 그
힘이 정말 영화 음악의 어떤 진정한 힘을 음. 느끼게 해준 그런 곡이다. 네.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성우 음악 감독님이자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 모리꼬네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뭐 모리꼬네 때문에 영화 음악을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작곡가로서는 서경의 무법자. 아. 이 서경의 무법자가 진짜 영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영화 음악이 꼭 작곡이란 법은 없잖아요. 사실 선곡을 해도 되는데, 영화에서 작곡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증명해 준 그 음악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들어보면 편성이 휘파람, 전자기타, 합창, 이거 일반 음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편성으로 만들어진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영화 때문이겠죠.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편성과 그런 악상을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화 때문에 그런 음악이 나왔고, 또 이제 그런 음악이 음악사에 기여를 한 거죠, 사실은. 음악사에 기여한 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와 작곡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런 시너지가 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저나 한재권 음악감독 같은 작곡가가 이제 밥줄을 이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근데 그분처럼 음악사에 기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는 영화 음악을 장르화해서 그걸 갖다가 음악사에 기여하는 그런 업적을 만든 분이죠.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큰 별인데요. 그 큰 별은 졌지만 그분께서 남기신 작품들이 또 우리에게는 남았으니까요. 우리는 또 영원히 그의 음악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찾은 뮤지션과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영화인과 음악인이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 내년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청풍호, 그리고 제천 의림지에서 한여름밤의 영화 상영과 물과 바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음악 공연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간판 프로그램은 원썸머 나잇을 통해 K-팝, 락, R&B, 힙합, 재즈, 디스코, 레게, 테크노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대표 뮤지션들을 영화제 기간 동안 만날 수 있었죠. 게다가 지난해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는 한여름밤 펼쳐지는 EDM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유명 DJ들과 함께 뜨거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신인 뮤지션 발굴과 지원이라는 목표로 거리의 예술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왔는데요.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은 거리의 악사들을 만나고 신인 뮤지션은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음악과 영화와 함께하는 영화제. 국내 유일무이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더 많은 뮤지션들을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함께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뭐 국내 정상의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해외 초청 뮤지션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제천을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직접 만나 뵀던 분 중에서 2010년인가요? 이문세 씨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흥겹게 재미있게 봤었고, 2014년인가 장기하와 얼굴들의 공연을 봤었는데, 와, 진짜 이 제천영화제가 상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름, 영화, 밤, 뜨거움, 열정, 청춘, 음악, 이 모든 게 그 공연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해서 아주 멋진 공연이라고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분들도 보신 공연들이 많으실 텐데 위원장님은 어떤 공연 기억에 남으시나요? 역시 집행위원장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문세 씨였던 것 같아요. 그의 그 열기가. 네. 그러니까 또 잘난 척을 한번 하면 이문세 씨가 원래 자기 그 이렇게 순회 공연 아니면은 다른 콘서트 안 해요. 잘 안 해요. 네, 예. 그리고 또 자기 밴드를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런티가 너무 비싸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영화 음악을 하면서 이문세 씨랑 주제곡 작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해적 디스코 왕대다라는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친해졌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제천을 한번 빛내달라.
나는 그거 못한다. 그래서 막 사정을 했더니 아 올해는 정말 못하고 내년에 할게 하고서 저를 이제 그 말을 던져놓고서 이제 피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1년이 지나서 찾아가가지고 약속했지 않냐. 다시 올 줄 몰랐겠죠. 다시 와라. 그때 그 빈말하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문세 씨가 이제 자기 밴드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는 진짜 청풍이 떠나갈 정도. 그때 보셨잖아요. 그랬죠. 예. 막 열기가 본인도 대단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막, 예. 네. 한번 오기가 힘들었지 오시니까 뭐 온 몸을 불살라서. 네, 본인한테도 최고의 공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한재권 음악 감독님은 어떠세요? 제천이 아니면 안 되는 콘서트들이 많았어요, 사실. 제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콘서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대한민국의 정말 전설적인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밴드가 유앤미블루라는 그 밴드가 유앤미블루, 있는데, 예. 그 유앤미블루에 공식적으로는 해체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준석 음악 감독님하고 이승열 씨하고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딱 한 번의 유앤미블루 리유니언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말로 전국 각지에서 그 유앤미블루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든 관객들을 보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마니아들이 엄청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셨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기획을 하면서도 과연 와줄 것이냐, 와주실 것이냐, 아무리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니아 팬분들이 많은 분들이어도 여기까지 오실까 싶었는데, 정말로 전세버스로 오시고 뭐 차량 알아서 다 카풀해서 오시고 해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분들도 너무나 감동적으로 공연을 하셨고, 그게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네요.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서 만났던 뮤지션 또 음악 프로그램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요. 뭐 음악 얘기하고 하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또 다시 여러분과 이곳 제천에서 직접 만나서 공연을 펼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그럼 여기서 이 가수, 이 밴드, 이 뮤지션은 한번 제천에서 꼭 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박소진 씨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뮤지션으로는 그 스타이즈 분 되게 좋아해서 네. 7, 8번 정도 봤는데, 레이디 가가가 무대에서 좋네요. 피아노를 놓고 공연하는 걸 보면 너무 환상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해봤고요. 뭐 말고도 샤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피아니스트 역을 하시는 두 분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런 실제 인물이 아님에도 그만큼 해내는 그 배우들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본 적 있어요. 네. 이민지 씨는 어떠세요? 어떤 뮤지션의 공연 혹시 보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음악 영화제이다 보니까 음악하고 영화랑 이제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을 찾다가 이제 그 노래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하게 예술을 하시는 백현진 씨가 생각이 났었는데 네네.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봤던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슈퍼 디스코라고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밴드에 관한 다큐 영화인데, 술탄 오브 더 디스코도 찾아보니까 제천 여기 영화제에 온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진짜 제천국제영화제 안 온 사람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이민지 씨가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웬만한 정말 음악성이 훌륭하다 하는 그런 밴드라든지 뮤지션은 제천에 한 번쯤은 다 왔더라고요. 아까 제가 뭐 장기하와 얼굴들 말씀도 드렸지만 장기하 씨도 2번 정도 왔었고요.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오셨는데, 저는 뭐 오셨던 분들 아니면 뭐 처음 오시는 분들 구분 없이 얘기하자면 이적 씨가 라이브 또 굉장히 잘하시니까 이적 씨 공연도 보고 싶고, 아니면 최근에 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지코라든지 아니면 크러쉬라든지 아니면 또 BY 뭐 이런 가수들 좀 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조금
예, 네.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네. 다 기록하고 골라주시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안상훈 감독님은 같은 뮤지션으로서 또 어떤 뮤지션들 네. 좀 무대를 아니,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트레일러를 좀 어떤 국악을 끌어온 부분도 이제 의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북도가 이제 우리나라 3대 악성 해가지고 우룩, 왕산악, 그리고 이제 박연 이렇게 꼽는데, 이 우룩과 박연이 충북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라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음악의 어떤 그 메카 같은 그런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하는 그 음악 영화제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끌어와서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룩, 그러니까 이제 국악 이제 이런 부분과 그런 어떤 뭐 현대 음악,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현대 음악 쪽으로 좀 많이 그 편향돼 있어서 그래서 좀 국악 쪽을 좀 조명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런 공연이 이런 제천에서 같이 이제 국악과 이제 현대 음악이 같이 그런 콜라보를 하는 이런 공연이 좀 많이 나오면 어떨까 이제 이런 그 기대가 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네네. 이 방송을 보게 되실 전 세계 뮤지션 분들 제가 다녀본 결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야외 공연에 있어서만큼은 제천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무대가 일단은 뭐 청풍, 그다음에 의림지, 그다음에 또 저쪽 문화재 단지 쪽에 가면 또 수상 무대가 있어요. 네. 호수 위에 무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야외 공연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해낼 수 있는 도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십시오. 잠시 홍보의 시간 가졌고요. 정지욱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는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젊은 뮤지션들을 발굴하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와서 거리 악사 페스티벌을 보면서 젊은 뮤지션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음악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들 말씀하신 게 그분들이 다 우리 영화제를 거쳐서 소개가 되고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 뮤지션들이 이렇게 발굴이 됐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사카모토 류이치 감독님 영화음악으로도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감독님의 피아노 연주를 그 청풍 호반에서 그 잔잔한 물결과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 특히 그 무대 매너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음악도 굉장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한번 부려보고 그런 호사를 한번 누려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까 정지욱 평론가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또 젊은 신인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도 톡톡히 해오고 있죠. 국내 정상의 뮤지션들뿐만 아니라 거리의 악사들에게도 아주 풍성한 그런 공연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고 있는 하우스밴드 오드 역시 이 거리의 악사 출신입니다. 이 오드의 연주 그리고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지워질 감정이라고 나처럼 아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도 너에게도 쓸모없는 게 돼. 버릴 테니 계속 혼자 있던 거 알아. 날 싫어하는 거 알아. 그늘진 이곳 아래에 있어도 더 이상 숨지 못하는 것도 알아.
차가운 바람이 쥐 맴돌고 있어도 너의 마음보단 따뜻할 테니 계속 혼자 있던 거 알아 나 싫어하는 거 알아 그늘 지이건 아래에 있어도 더 이상 숨지 못하는 것도 알아 Your heart 얼마나 오래된지 알 길이 없지만 아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 넓어진 너의 손을 잡을게 언제나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럴게 그림을 내가 다 꺼내줄게 영원히 너의 편이 돼줄게 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밴드 오드의 공연 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최근에 본 재미있는 영화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민지 씨는 아까 음악 영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영화 그럼 좋아하세요? 사실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이제 배우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음악 영화제니까 음악 영화를 얘기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포 디스코라고 네.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는 밴드의 매니저로 활동하셨던 분이 영화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 밴드가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이라는 그 해외 페스티벌에 초청되면서 이 감독님이 이 과정을 찍어야겠다 하면서 되게 긴 시간 몇 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데 네.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은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이게 재미로 시작한 일인 건데 이게 일이 되면서 그 오는 그 현타와 이런 그 싸움, 자기만의 내면의 싸움 같은 게 너무 그 밴드를 통해서 잘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공감대도 많이 갖고 재미도 있었고 음악도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음악 영화라고 하면 그 영화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네. 박소진 씨는 혹시 뭐 좋아하시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신 영화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여운이 오래 남는 영화들을 볼 때 정말 좋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그날 소주를 한 잔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너무 깊게
그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영화 벌새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공간에 내가 놓인 것 같은 그런 그 현실감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매기 이런 다양한 장르의 뭔가를 많이 또 생겨나고 되게 굉장히 좋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를 생각했던 좋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독립 영화도 많이 보시네요. 네. 저는 뭐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다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움직이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영화를 봄으로써 지적인 세계가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봄으로써 내 삶의 태도를 조금 바꿔볼까? 변화시켜볼까? 이런 생각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편의 영화가 전 세계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영화를 본 그 사람의 아주 조그만 일부분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작품명을 언급하기가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 어렵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영화들, 이런 작품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상훈 감독님은 뭐 영화를 만드시는 입장에서 좋은 영화란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영화라는 게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확실히 좀 그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널이나 어떤 영화 학도들이나 어떤 이런 그 연구와 어떤 그 학술 부분에서는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또 그 지침서가 되어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정답을 내기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각자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인이 그 성장한 어떤 배경, 환경, 그 삶의 궤적들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창작자들은, 저희는 그냥 다양한 영화를, 그 좋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해야 할 그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는 다양할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창작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정지욱 평론가는 어떠십니까? 그 영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미지를 연속으로 나열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화는 문화이고, 문화이다 보니까 사상, 정치, 관념, 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그 시대의 함의를 찾아내고, 또 사회를 읽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런 감동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스트레스를 신나게 부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상업 영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되짚어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정말 좋은 영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이야기가 더 진지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미래,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되면 더 발전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인구 14만의 도시 제천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중부권 영상도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타의 축제들과는 차별화된 음악영화제라는 특색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화축제 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음악 영화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국내외 뮤지션들의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특징. 이로써 마니아층은 물론 가족끼리 영화제를 찾아도 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더해져 가족, 휴양 등의 주제로 영화, 음악, 자연이 함께하는 영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영화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악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어떤 걸 구조화해서
인구 한 14만 정도의 중소도시에서 영화제가 되겠는가라는 해저인 시각에서 시작을 했고요. 부산이나 전주, 부천 이런 큰 대도시에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주나 부천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영화제로 발돋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더 많은 이들이 즐기는 영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영화제가 10회를 지나면서 좀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이렇게 좀 정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전주영화제나 부천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단계 레벨업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인데, 음악 영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까지 꿈꾸고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제 경쟁 부문과 음악 영화 사전 제작 지원 사업의 규모를 강화하는 일, 제천 영화음악 아카데미를 상설화하여 영화음악 작곡가를 육성하는 일 등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영화 육성 기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과 사전 제작 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의 음악 영화인들을 제천으로 향하게 하고, 사전 제작 지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에서 음악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분야를 산업화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충북 제천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많은 음악 공연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인에게 더욱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뭘까요? 안상훈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력, 제천의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영화제, 필름 페스티벌이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영화제라고 하면 그냥 컴페티션, 그 경쟁에서 누가 어떻게 상을 받고 이게 더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름 페스티벌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켓의 필요성 때문에 마켓을 시작해서 이제 축제성이 되다가 이제 부차적인 그런 행사가 컴페티션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성화시킨 게 어워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화제의 특성은 원래 그런 축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걸 같이 가져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축제성을 가장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리적으로도 이제 제천이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중심부, 이제 거기에 이제 위치한 그 지리적 요점이 또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제천이라는 곳에서 한여름에 열리는 페스티벌이기도 한 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미 좋은 점들은 뭐 저희가 쭉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 뭐 자연풍광 아름답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들은 뭐 최고의 공연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2% 아쉬운 점, 이 점을 좀 보완한다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더 뭐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정지욱 평론가님은요? 네, 저 역시 그 교통과 숙박 문제가 좀 맞아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처음 제천을 찾아왔을 때 청풍호관을 가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 예,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한 30여 분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리고 딱 막닥들인 청풍호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호반과 이 시내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낮 상영을 볼 때 시내에 있다가 또 청풍호반을 움직이고, 그거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것과 그리고 일반 관객들이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좀 편리하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천영화제가 이제 올해 16회인데
사람도 16년이면은 청소년기에 한참 이제 딱 중심에 있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 약점, 강점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을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완점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이제 자생적으로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제천에 살고 계신 우리 제천 시민분들이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이랄까요? 자긍심이랄까요? 그런 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제천영화제는 이제 뭐 세계 4대 영화제가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4대 영화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산, 부천, 전주, 제천. 이거는 이미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들을 조금 더 누리시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역 주민과 네, 영화제를 찾아오신 손님들 간의 축제. 네. 이런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저는 뭐 올해 사정상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막하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그건 올해의 일이고, 내년부터는 또 여러분이 이곳을 찾으시면 멋진 음악 영화들 보시고 또 멋진 공연도 함께 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오늘 제천을 처음 찾으신 두 배우분들, 뭐 제천 영화제 실제로 보시진 못했지만 지금 쭉 이야기 함께 나눴으니까요. 앞으로 제천 영화제가 좀 어떻게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에는 또 캠핑하는 게 또 코로나 때문에 유행처럼 어떻게 네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트렌드죠, 사람 없는 요즘. 곳을 찾아가는 게 네네. 유행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통편이나 숙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 제천국제영화제만의 뭔가 거기에 가야만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음악 영화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장르 영화제이다 보니까 일반 영화제에 비해서 확실히 그 제작되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악 영화에 관한 그런 다양한 그런 발굴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냥 영화제라는 것 안에서 보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개봉해서 힘내지 못하고 홍보해서 힘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고 싶고 또 너무 훌륭한 것들, 근데 그게 또 음악 영화일 때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보게 해주시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네. 네.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영화제. 저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제천시랑도 굉장히 깊게 협의해 왔고, 그래서 제천 영화제가 제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충청북도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거는, 제천이라는 도시를 정말 인구 7만의 휴양도시 깐느가 전 세계 사람들이 알듯이 대한민국의 제천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도시를 알리게 하면은 이 경제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의 제천을 전 세계인들이 아는 도시로 만들 것이냐? 그거는 저희 방법은 확실한 게, 음악 영화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알리고 하는 축제를 15년간 유지해 왔다는 건 대단한 그 자산이거든요. 예. 전 세계에도 이런 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5년간을 한결같이 음악 영화를 발굴해 왔고, 음악 영화를 프로그래밍 했고, 그쪽 사람들을 모아냈고, 근데 이제 이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특성화한다는 거죠. 더욱더 특성화를 해서 음악 영화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세계 최고다. 그래서 전 세계 음악 영화인들이 제천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따라서 이제 축제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이제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특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음악영화 사전 제작 지원 사업에 우리가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거의 폭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제 경쟁 부문에 오는 이제 해외 작품들을 더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서는 경쟁 부문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 축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또 제천 시민들이 만든 영화를 또 코너를 따로 운영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제천 시민들의 작품을 제천 영화제를 통해서 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천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높이고, 그러다 보면은 영화제는 제천시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화제 인력이 되는 것이고 토착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천시하고 늘 저희는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늘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면서 그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기능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특정 부문을 사업을 강화하겠다. 그거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천이라는 도시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서로 격려하면서 잘할 수 있게 그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뭐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신 만큼 올해 뭐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막해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더 큰 진보를 하기 위해서 잠깐 멈춘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멈추어 있지만요. 내년에는 이곳이 제천을 찾는 영화 팬들 그리고 음악 팬들로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영화 팬들께도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애정 그리고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토크 콘서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주신 6분의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me something, boy. Are you trying to fill that void? Or do you need more? Any thought keeping it so hardcore? I'm falling in all the good times. I'll find myself longing for a change, and in the bad times I feel